자, 지금부터 케플러 법칙 그리고 만율력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플러 법칙입니다. 케플러 법칙이란 티코 브라헤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해낸 법칙입니다. 즉, 관측 자료를 수학으로 그대로 표현한 것이 다인 법칙입니다. 자, 이 법칙은 총 세 가지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법칙, 타원 궤도 법칙입니다. 말 그대로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이게 타원 궤도 법칙입니다. 두 번째, 케플러 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면적, 속도란 같은 이 면적을 가는데 태양과 행성 사이에 선을 긋고 태양과 행성 사이에 선을 긋고 이 그은 선이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생기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법칙입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행성이 타원 궤도를 돌면서 일정 시간 동안 태양과 행성을 잇는 이 선이 휩쓸고 간 부채꼴의 면적이 생기는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이 생긴다. 이 법칙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조금 더 풀어보면 이 면적이 생기는 건 이 길이가 길어져 버리면 같은 면적이라고 하면 이 움직이는 거리는 줄어들고 가까우면 같은 면적이라면 S1과 S3 같은 면적이라면 이 선분 부채꼴 이 반지 둘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 호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러면 더 빠르게 움직인다.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움직이니까. 얘는 멀면 속력이 느려진다. 이 부분. 가까우면 행성의 속력이 빨라지고 태양에서 멀어지면 속력이 느려진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주십시오. 자, 세 번째 법칙입니다. 케플러 제3법칙, 조화 법칙. 행성의 공전 주기 T의 제곱, 공전 주기의 제곱은 공전 궤도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법칙입니다. 공전 궤도의 긴 반지름의 공전 궤도의 긴 반지름이란 이 그림에서 이 A 부분, 이 부분을 말합니다. 공전 궤도, 타원 궤도의 긴 지름의 긴 반지름을 A라고 했을 때 이 값들은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공전 주기의 제곱은 공전 궤도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 식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켈플러 법칙에서 식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는 이 경우에서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케플러 법칙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율력 법칙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케플러 법칙에서는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티코 브라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그대로 수학으로 옮긴 법칙이 케플러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케플러 법칙은 수학적으로 표현해내긴 잘 표현해냈지만 왜 이렇게 행성들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조금 이상한 이론들을 펼치면서 설명했었죠. 그런데 뉴턴은 이를 완벽하게 설명해냅니다. 이게 케플러와 뉴턴의 차이가 됩니다. 케플러는 이를 케플러와 달리 뉴턴은 이 원인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만유인력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율력에 대해서 배웁시다. 빠밤. 두 번째, 만율력의 법칙입니다. 만율력에 들어가기 앞서서 행성의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등속 원 운동에 대해서 배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타원 운동도 찌그러진 원 운동이니까 그래서 원 운동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원 운동이란 일정한 속력으로 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운동을 말합니다. 쥐불놀이 같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운동, 또는 인공위성 같이 일정한 속력으로 돌아다니는 운동, 또는 달같이 지구를 중심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도는 운동, 이런 운동을 등속 원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등속 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쥐불놀이 또는 무언가 물체를 잡고 돌리려고 하면 줄이 붙어 있어야지만 그 물체가 돌아다닐 수 있죠. 그래서 줄 방향, 즉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일정한 크기의 힘, 이 힘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구심력이 존재해야지만 이 물체가 돌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1이 0인 경우에서 잠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서로 수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운동 방향만 바뀌게 되죠. 속력은 변하지 않고 운동 방향만 자꾸 바뀌게 됩니다. 그때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데, 구심 가속도는 반지름 분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 크기는 반지름 분의 속력의 제곱과 같습니다. 가속도는 반지름 분의 속력의 제곱과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수학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질문하면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등속 원운동하는 경우에 주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체의 속력을 V라고 하면 이 속력 V로 가지고 물체가 한 바퀴를 도니까 V는 시간분의 거리가 되죠. 이 거리가 지름이라고 하면 지름의 이 원주라고 하면 이 원주의 길이는 2파이 R이니까 원주를 도는데 걸린 시간은 이렇게 구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만율력 법칙 실제로 들어갑시다. 만율력 법칙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의 사기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법칙은 그 힘의 크기는 R의 제곱, 제곱을 빼먹었네요. 제곱 적어주시고요. R의 제곱 분의 만율력 상수 곱하기 질량과 질량 사이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뉴턴은 이 힘만 있으면 태양 주위에 도는 행성의 운동들을 모두 표현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서는 이 힘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특징 첫 번째가 물체 사이나 천체 사이에도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물체 사이에 서로 떨어져 있어도 작용합니다. 행성과 태양은 서로 떨어져 있죠. 그래도 힘은 작용합니다. 세 번째, 이 힘은 하나의 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작용 반작용으로, 뉴턴 제3법칙에 나왔던 것처럼 작용 반작용으로 힘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율력의 법칙입니다. 이 힘만 있으면 원운동, 행성의 운동을 모두 설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풀 때는 타원 궤도를 가지고 운동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인공위성의 경우를 자주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힘은 행성과, 즉 지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행성과 인공위성 사이에 이 만율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서 이 인공위성이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만율력의 크기를 가지고 속력을 구해보면 R분의 GM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숙제로 구해오시고요. 주기는 인공위성의 주기는 이 관계 2파이 루트 GM분의 R 세제곱이 나옵니다. 이 말은 주기의 제곱이 이 둘 사이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식이 나오죠. t의 제곱은 r의 세제곱과 같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숙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